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30년 넘게 가정을 꾸리고 두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늘 바쁘고 저는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30년 동안 제 안의 무언가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움과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로서 저에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직장 일에 더 집중했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닌 그저 무언가를 채우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강한 갈증이 생겼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누군가와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갈망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남편에게 표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바빴고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서로의 관심사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개인 트레이닝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운동에 관심이 없었지만 친구가 강력히 추천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훈 씨를 만났습니다. 재훈 씨는 30대 초반의 젊고 매력적인 트레이너였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매우 다정하고 신경 써 주었으며 운동을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단순히 운동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점점 소홀해져가는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던 제 마음은 재훈 씨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어느 순간 불완전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의 말 한마디, 그의 다정한 눈빛에 저는 점점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 몸을 교정해 줄 때마다 그 손길 속에서 제가 잃어버린 감정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운동 후 재훈 씨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을 때 사실 저는 그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 더욱 설레었고 그 제안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다가왔을 때 저는 제 안에서 어떤 갈등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 없다는 생각과 동시에 제 마음은 점점 그에게 끌려갔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그의 다정한 말투에 제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감정들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이라 생각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의지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집에서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남편과의 대화는 더 이상 의미 없어진 상황에서 재훈 씨는 저에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가 저를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그와의 관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저는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열기와 그가 내게 보내는 미묘한 신호에 몸을 떨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의 집에 도착했고 거기서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제 몸이 녹아들고 그의 입술이 제 피부를 스칠 때마다 저는 현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하며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고 저는 그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챙긴 후 운동을 핑계 삼아 그의 집으로 향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는 언제나 따뜻한 손길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의 품에 안길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낮이면 그와 함께 불타오르고 밤이면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하지만 점점 거짓말이 늘어갔고 남편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재훈 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고 저는 그가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을 마친 후 돌아오는 걸 보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에게 닥친 현실을 깨닫게 해준 것은 바로 그가 들고 온 제 핸드폰이었죠.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고 부엌에 두고 온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이상하게도 조용해졌던 휴대폰이었기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거실로 나갔을 때 남편이 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사람 누구야? 남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재훈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 담긴 화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 같은 말들이 담긴 메시지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날 속여왔던 거야? 남편은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눈빛으로 그는 내 눈빛을 피하지 않고 직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그 문자들이 진실을 증명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거실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에 아이들이 놀라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이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 순간부터 제 모든 것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까지 나를 속였어?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고 저는 입술을 떼지 못한 채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아무리 말해도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저 부엌에서 아이들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있었고 저는 그저 억지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 안은 한없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저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의 분노와 실망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2장의 비행기 표가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무감정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 거야. 당신은 남아서 당신의 삶을 살아.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떠난다고요? 저는 간절히 그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과 함께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고 저는 홀로 텅 빈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재훈 씨와의 관계는 결국 남편이 그의 직장에 찾아가 폭로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재훈 씨는 직장을 잃었고 우리 사이도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떠났고 재훈 씨와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이 모든 일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사랑도 가족도 모두 잃은 후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외로움과 갈증을 채우려 했을 뿐이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